네, 지금 시간이 7시 5분입니다. 이제 55분 후에 네 후보의 2차 TV 토론이 있겠습니다.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오마이TV에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마이TV의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같이 TV 토론 보고 또 그 후에 누가 잘했나 평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지호 대변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호입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은 막 지금 캠프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캠프에서는 네. 분당갑 선대부 무장 하고 있고 네. K 브랜드 특별위원회라고 거기 네. 선임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사실은 네. 이재명 후보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음.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두드러지는 활약을 한다기보다는 네네네. 외부에서 조용히 아. 선거 운동하는 걸로 네. 그렇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이제 오마이TV에 계속 열심히 나오고 계시는데 네. 너무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새 신랑입니다. 아, 가정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지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그래도 환영을 해줍니까? 안에서? 예, 저희 그 배우 와이프가 그래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서 예, 꼭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그냥 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출연료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까? 뭐 솔직히 관심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렇지만 네. 지금은 네. 뭐 그런 거 다 따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뭐 정말 작은 힘이라도 또 보태야 네. 된다는 생각. 네, 예, 네. 지금 이 딱 보시면 아시지만 이 기득권 세력들의 뭐 네. 마지막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렇죠. 뭐 발버둥이 상당히 좀 거칠기 때문에 네. 요거를 그냥 관망만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음. 그냥 뭐 들이대서 멱살잡이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한 전략적인 네. 접근. 또 오늘 그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2차 토론인데 사실은 사전 선거일 기준으로 하면은 6일밖에 안 남았어요. 사전 선거일 기준으로 하면 네. 본 선거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D-11일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격차가 조금 좁혀지는 듯한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간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1차 토론 때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후에 이뤄진 여러 변화 중에 뭐를 좀 중심적으로 좀 이게 주목할 만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네. 저는 언론의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화된 움직임을 네. 꼽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 대선에서 어떤 언론의 역할, 그러니까 뭔가 대한민국의 5년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네. 언론이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네. 그런 책임은 다 방기된 상태에서 음. 그냥 오로지 묻지마 단일화만을 아주 전면에서 띄우는 이런 움직임은 정말 언론 스스로 좀 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게 전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니 단일화를 하면 뭐하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냥 그들이 시간을 주고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건데 그거를 따옴표 저널리즘처럼 쫓아다니면서 그 말을 받아 적고 네. 또 정치인은 또 해당 실력으로는 언론에 실릴 자신이 없으니까 네. 그 단일화 장사를 하는 이런 네. 모습들이 좀 너무 좀 꼴불견으로 좀 보여졌다. 근데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여론에 반영된 부분은 일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여론조사는 받아들이긴 합니다만은 네. 상당히 좀 과장되어 있는 면은 좀 부인하기 어렵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흐름은 우리 시청자들도 다 알고 계실 터인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이제 캠프랑 가까이 있으니까 네. 좀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 또 네. 이재명 후보가 여러 면에서 이번 대선에 준비된 후보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모두 다 인정하고 있고 네. 선거 캠프 운영이라든지 조직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네. 확실히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주부터 네. 선거 초기
때부터 언론에서 사실은 이상하게 네. 압도적인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사실 양강전인데 3파전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런 보도량 자체를 네. 나머지 두 후보와 비슷하게 그렇더라고요. 배분을 했고 음. 그것 자체가 사실상 매스미디어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면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는 1차 토론회 이후에 네. 단일화 관련해서 저는 이런 흐름 처음 봤는데요. 네네. 압도적인 50% 가까운 그러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네. 뉴스 첫 꼭지가 아니라 단일화를 하고 있는 이준석, 김문수 후보에 대한 소식을 뉴스 첫 꼭지에 다루더라고요. 네네네. 이것 자체가 사실 단일화라는 게 무슨 가치와 네. 정책을 통해서 뭔가 추진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었고 네. 뭐 일방적인 김문수 후보 측의 그런 요구 사항인데 이것이 마치 전체 선거 판세인 양 보도량이 엄청나게 맹폭을 하면서 뭔가 지지율이 따라가는 듯한 네네. 묻지마 그런 보도 때문에 따라가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좀 보이고 있다. 네. 지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차 토론 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대세론 속에서 토론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여유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2차 토론을 앞두고는 이재명 후보도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긴장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많은 지지율을 획득했는데 네. 중도 그다음에 약한 보수 이 캐스팅 보드거든요. 네네. 이 분들이 마음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량이 많으면 좀 쏠리는 양상이 있지만 결국은 지지율 결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이재명 후보가 아주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이번 2차 토론, 3차 토론해서 네. 이재명 후보의 장기 굉장히 유능한 네. 그리고 압도적인 음. 그러한 대선 후보로서 면모를 보면 아마도 그 격차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래요. 예상해 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회 분야입니다. 1차 토론은 경제 분야였고 이번은 사회 분야이고 주관사는 KBS입니다. 그래서 KBS 여의도 본관 쪽에 지금 응원하신 분들도 많이 가 있고 그러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세 가지로 일단 정해진 거는 있습니다.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그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의료 개혁,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토론에서 보았지만 꼭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막 넘나들게 되는데요.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오늘 예. 사회 분야에서 조금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저는 1차 토론이 이제 경제 관련인데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했어요. 네. 그 토론을 4명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면 제일 잘했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토론의 불청객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튀는 토론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 네. 토론의 흐름 자체를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싸움을 거는 그러니까 네. 시비를 거는 듯한 그렇죠. 그런 뭐 전략을 들고 나와서 아마 그 이제 뭐 비호감을 극대화하는 전략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는 더 어필이 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는 노력인 건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을 만든 게 네. 검조 논법이라고 검찰과 조선일보식 논법이다. 검조 논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 요만한 내용을 쫙 떼가지고 음. 그 하지도 않은 말을 네.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반박하러 들어가면 그 짜놓은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고 반박하지 않아 버리면은 마치 네. 토론을 회피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딱 짜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검조논법을 파회하는 방식이 뭐 오늘도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네가 쓰고 있는 방식은 검조논법이야. 아하. 너는 검찰과 조선일보의 계승자니? 이게 물어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프레임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검조논법 파해법을 오늘도 좀 이재명 후보가 좀 네. 잘 발의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오늘도 토론은 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제가 뭐 이준석 후보 대처법은 이따가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네. 좀 뒤로 미루고요. 네, 네, 네. 우선은 오늘 사회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은 이 사회 분야에서 김문수 후보가 너무나도 잘못한 일들이 많아요. 과거 역사만 돌이켜봐도 네네. 뭐 관등성명 대세요부터 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좀 사이다 논법 내지는 그 파이터 기질이 많이 안 드러났다라는 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김문수 상대로 좀 연습 복싱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샌드백처럼 툭툭 치면서 네. 김문수를 상대로는 좀 날카로운 그런 토론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고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다른 전략 전술 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지호 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억강부약, 다른 말로 하면 격차 해소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한 달에 120만 원을 받던 두 모녀가 네. 그것을 못 받아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격차, 사실은 우리가 경제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노후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네. 네. 자녀 교육도 알아서 다 잘합니다. 음.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네. 네. 이 분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그리고 당대표 3년. 네. 정말 이 격차 해소 관련해서 그런 계층과 관련된 분들과 수천 시간 간담회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고 실행하고 보완하고 네. 이런 것에 관한 저는 격차 해소 전문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가끔 보면은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정치 노동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물론 이제 토론을 하는 상대방도 중요하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에게 내가 억강부약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이재명 후보의 그 경험과 열정, 네. 열망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들 관련해서는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대선 캠프 유세가 유세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지지층을 상대로 연설을 할 수뿐이 없고 지지층을 상대로 현장 연설을 하다 보면 네. 발언 수위가 약간은 세지는 게 그렇죠. 그게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도화되면서 그동안의 중도, 네. 보수 확장, 네. 온화한 네. 뭔가 겁나지 않은 민주당, 두려워할 필요 없는 민주당, 대화가 통하는 민주당의 기조가 약간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조금 후보자들이 뭐 이렇게 짓궂게 굴겠죠. 네. 저는 이준석 후보 토론 태도를 보면서 폭주족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진지한 토론이 아니라 그냥 얼레리 꼴레리만 하는 폭주족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뭐 얼마나 한번 튀어보려고 그러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포용적이고 안정적으로 좀 경쟁자들을 다독이는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후보자 4명의 후보가 이번에 이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후보들은 어쩌면 머리가 좀 심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인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막 취임사도 준비해야 되고 복잡한 준비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세론을 타고 있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대선전을 치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다음날 0시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보궐선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네네.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 무게감 이걸 국민들이 이해를 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 많은 응원을 진심으로 보내주고 있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네. 전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에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이준석 파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그대로 전략대로는 쓰되 기본적인 기조는 좀 너그럽게 가는 게 전 좋겠다. 어차피 방방 뛰고 무슨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소금 뿌린 장어라고 할까요? 팍팍팍 뛰는 거예요. 근데 뭐 소금 뿌린 장어가 소금 뭐 뿌린 장어.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장어구이 위에 올라갈 운명이니까 어쩔 수 네. 없는 건데 그거를 뭐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준석 파해법에 기초해서 좀 네. 너그럽게 그거를 좀 포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고 네. 저는 하나만 더 이재명 후보께서 한다고 한다면은 네. 정치란 무엇인가를 오늘 이준석에게 저는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습 소식으로 네. 정치 과외가 필요하잖아요. 정치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반정치라고 부르는데 반정치인인 이준석 후보에게 정치란 이런 거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 사회 갈등 해결이라든지 여러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가르쳐주는 모습. 전 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여유 있고 너그러운 승자의 모습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을 많이 했어요. 초반에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점점 투표율이 가까울수록 좁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정당 지지율 수준으로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서 올 것이 왔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당황하는 것도 있을까요? 사실은 대선이 올수록 네. 가까워 올수록 투표 유보층에서 자신의 투표 성향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당 지지율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네.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음. 투표 결집력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보수에서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과연 자랑스러운 후보라고 남 앞에 얘기할 수 있나? 네, 또 네, 네. 사전 투표나 직접 투표소까지 가기에는 그 네. 투표 요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보수 지지층의 결속력이 현저히 떨어진 게 사실이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재명 후보 많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뭐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내각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이 많지 않겠냐. 네. 저는요. 네 후보 중에 가장 심플한 게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하는 겁니다. 네, 네. 집권 세력이라는 게 하는 건데 자 이번에 선거 운동 과정을 보십시오. 네. 어떤 후보는 정말 요지에 대형 연수 막 걸어놓고 정말 선거 운동이 기계 태엽처럼 돌아가는 네, 후보가 네, 있고 네. 어떤 후보는 선거 운동복에 이름도 못 새겨갖고 네. 아직도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 옷을 안 입고 선거 운동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정치 세력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정치 세력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 유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가 네. 뽑아주시기만 하면 아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왔습니다만 신인규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쪽에서는 김문수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운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이러니인데요. 네. 사실은 단일화 때문에 한덕수와의 그 단일화 때문에 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놓친 거죠. 네. 그래서 뭐 유세복도 네, 네, 미리 네. 찍어놨는데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름을 못 넣은 겁니다. 굉장히 그 자세히 알고 보면 아픈 사연이 있는 건데 네. 오히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고맙죠. 음. 여기에 김문수 적혀 있는 걸 입으면 본인이 좀 수치감도 들고 네. 열심히 하기가 싫을 텐데 그냥 2번만 써 있으니까 네. 그냥 뭔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 국민의 힘을 그 홍보하는 거는 그래도 부담이 좀 덜 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요즘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 굉장히 좀 태도가 신나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후보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전당대회 선거 운동을 미리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당권을 위해서. 그렇죠. 전국을 돌면서 잠시 후에 이제 3달 뒤에 열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네. 그 선거 운동을 미리 네.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명분도 취하면서 실리는 자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뭐 물러가라 뭐 워딩도 세고 네.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와서 좀 정신 차린 것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인정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이 당내에서의 공간을 열어갈 필요를 느끼기 네, 때문에 네, 네. 자기를 위한 선거 운동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자, 지난 대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수당 국민의힘
쪽에서 선대위의 응집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뭐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네. 이번에는 졸속이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겨야겠다라는 절박함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선거는 치르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당권 누가 먹겠냐 지금 당권 도나 먹기 경쟁을 네,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차이를 짚자면 그때 이제 대선 때는 소위 말하는 세대 포이론, 네. 그러니까 세대 결합론을 통해서 2030 세대랑 6070 세대를 하나로 좀 이렇게 연합시키는 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0.7%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건데 네. 이번에는 그 세대 연합론이 깨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봐도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 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단일화로 어떻게든 마지막에 뭐 숙제 몰아서 하듯이 네.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애는 쓰는데 저는 뭐 붙여지기도 매우 어렵겠습니다만은 붙여놓는다 한들 그게 화학적 결합이나 어떠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발전적 결합으로 가기는 매우 어렵다. 네. 그래서 네. 전 2021년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한동훈과 대비되는 사람이 안철수인데 되게 김문수 후보 옆에서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역시 또한 당권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분은 늘 열심히 하는데 네. 잘 안 돼요. 아니 열심히 안 한 적은 없어요. 아, 안철수 그렇군요. 후보는 네.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 열심히는 하시는데 네. 뭔가 이렇게 방향이 좀 안 맞거나 음. 국민들에게 이게 소구가 좀 덜 돼서 그렇지 네. 뭐 지금도 열심히는 하시는데 네, 네. 뭐 김문수 후보 옆에서 붙어서 한다는 게 당권 때문에 한다는 게 뻔히 보이고 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내란에 대해 가지고 그나마 말을 좀 세게 했던 비판적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내란에 대한 태도가 동일해요. 음. 근데 그 옆에 가가지고 쏙닥쏙닥 하는 게 네.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국힘 얘기고 민주당 쪽 입장에서 본다면은 선대위의 응집력 정도만 본다면 지난 대선에 비하면 정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아, 제가 이제 오마이 TV 네. 인터뷰 때문에 최근에 고향하고 네. 부평 인천 부평역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은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얼굴이 너무 타가지고 아, 여기 보면 농사짓는 분처럼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옷도 사실은 깔끔하지가 않아요. 막 땀에 다 절어가지고 네. 국회의원이면 사실 사무실에서 좀 지휘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여의도에 많이 이렇게 상주하는 게 그동안의 선거 관례였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정말 선거운동원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네. 민주당의 마음가짐이 옛날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오시는 그런 주민들의 숫자 네. 그리고 그 간절함 네. 이런 것들이 과거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했을 때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겠다. 그런 열기가 너무 네.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내부에서의 잡음과 갈등 이것도 최소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부접함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사실 선대위가 꾸려지면은 네. 선대위에 내 사무실 내놔라. 음. 그리고 쳐들어오는 사람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선대위에서 편은 여의도에 없다. 전국으로 가라. 그런 뭔가 오더가 떨어졌는지 네. 여의도에서 그렇게 뭐 커피숍이나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빈둥빈둥대면서 뭔가 좀 로비를 하고 청탁을 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아. 다 보면 지역에 퍼져서 열심히 지지 선언하고 선거 운동하고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의 특징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열심히 뛰어야지. 그렇죠. 본인도 알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도 있을 터인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는 거는 좋지만 네. 지나치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뛰는 사람도 있다 이런 지적도 막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꼭 먹고 알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정치인이 네, 정치인이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그래요. 네. 선출직을 도전하는 사람은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음.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선출직에 꿈이 없고 네. 뭔가 뒤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진짜 나쁜 정치인이지 음. 선출직으로 나갈 사람은요 네. 그렇게 지저분한 사생활이나 네. 뭔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거든요. 저는 네. 모든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선출직 정치인으로 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28분입니다. 이제 32분 후에 네 후보의
2차 TV 토론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지금 KBS 여의도 본관 앞에는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후보 진영 모두 와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1차 토론 때는 권영국 후보의 차량이 없었는데 여론조사 지지도 드디어 0%가 무너졌어요. 1% 이제 등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보의 차량이 다 와 있고요. 후보들은 지금 이 시간쯤이면 이제 30분 전이니까 거의 착석하고 포토타임 하고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렇군요.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파란색 쪽이군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고 나머지 후보들 쪽은 좀 소강 상태입니다. 이제 30분 후면은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또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자, 신인구 변호사님. 예. 자, 이제 사전 선거일 기준으로 D-6밖에 안 되는데 막판 변수라면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막판 변수는 지금 단일화를 많이들 꼽고 계시는데 저는 네. 뭐 크게 선거에 영향은 없는 이슈다. 오히려 언론의 부풀리기를 통해서 이 내란 동조 세력의 집권 연장을 꿈꾸는 사람들의 네. 발버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 등장 여부 네.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김건희 씨 소환 여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전 남은 변수라고 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저는 우리 김진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이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또 의원들이 열심히 뛰는 거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보태자면 네. 이슈 파이팅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 지면이 네. 기울어져 있고 상당히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에 유리한 건 맞는데 네. 그렇다선 치더라도 어떤 이슈를 더 주도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낼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만 이 두 가지만 남은 기간 한다면 보통 우리가 시험 합격할 때 마지막에 문제집 사서 푸는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네. 기존에 풀어놨던 것 중에 약한 거, 모르는 거 이제 네. 이런 것들만 정리해서 암기하고 시험장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더 많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그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그렇군요. 더 집중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는 아까 아침에 신인규 아침 전원 BBS 거기에서 28일쯤에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말을 바꾸는데 능하기 때문에 네. 안 한다 그러면 하고 한다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이준석이라는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섞인 예측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지금은 전 단일화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당내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견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 세력이기도 네. 하고요. 네. 본인이 지금 두 자릿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접고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순간 네. 내란 동조 세력의 연장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뱉어왔던 말들을 다 어기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섞는다고 해서 화학적 결합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지지자들끼리. 네, 그러니까 네. 아무 실익이 없는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누군가는 뭐 돈 때문에 한다 이러는데 돈도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 이준석 후보가 저는 뭐 단일화 카드를 가지고 계속 언론을 펌핑하는 데에는 쓰겠으나 네. 저는 마지막 가서는 독자로 끝까지 남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네, 않는가. 전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돈 안 쓰는 선거 운동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공보물이 우리 집에 다 도착을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 공보물은 되게 페이지가 많아요. 그렇죠. 거의 막 10페이지, 12페이지 되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 4페이지더라고요. 네, 돈을 안 쓰고 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돈을 안 쓰는 것도 있는데 내용이 원래 좀 없어가지고 뭐 아무 말이나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내용이 네. 좀 있어야 되는데 공약도 막 비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네. 뭐 좀 내용의 부실함 아닌가 싶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되었냐라고 묻는다면 네. 굉장히 부실한 후보죠. 근데 그거는 또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나이가 젊기도 하고 네, 첫 네. 출마니까 그걸 네. 감안해서 보기는 할 텐데 어찌됐든 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보전이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돈을 태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했는데 김지호 대변인. 저도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본인도 국회의원이 처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을 따르는 국회의원 2명도 만든 것이고 네.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사실 뒤통수만 맞고 일만 죽으라고 하고 욕만 먹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도 개혁신당 만들어가지고 뭐 물론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국회의원도 됐고 지금 뭐 여론조사율로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아마 자신의 선택,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옳다는 그러한 결과를 한번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에서 네.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음. 이제는 어느 정도 윤석열이라는 큰 적이 네. 약간 무대 뒤로 사라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네. 내란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을 단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은 탈당으로 인해서 무대 밖으로 좀 사라졌고 네.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전력으로 음. 계속 싸우면은 약간은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다. 지금은 사실은 아까 신은규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김문수, 이준석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해야 된다. 네. 지금은 윤석열 얘기보다는 김문수, 이준석에 대한 그런 철저한 검증 그리고 우리 정책 그리고 우리가 172석이라는 정말 많은 의석수 이번에 네. 한석 늘지 않았습니까? 네, 네. 173석으로 네. 국정 안정을 도모할 세력으로서 정말 개혁신당과 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네. 윤석열 정부의 재탕입니다. 이거 뭐 불안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는 3년 후에 그만둔다는 겁니다. 네. 이분은요 대통령 되면 바로 그 다음부터 레임덕이에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그 3년, 5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그 아마추어 정권을 다시 경험해야 되나? 네. 저는 국정 안정론과 그리고 두 후보에 대한 검증도 이슈 파이팅을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네. 조금 하나만 더 보태면 네. 당연히 검증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점을 한 8대 2로 그러니까 아. 검증은 한 이 정도. 그리고 저는 이제 8을 뭘 해야 되냐면 이슈 파이팅이 네. 지금 이번 대선에서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요. 5년짜리 대통령을 뽑는데 네. 안보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특히나 군이 무너졌거든요. 네. 친위 쿠데타로 군을 망가뜨렸고 외교 안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미 동맹부터 다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무능하거든요. 정말 무능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무능해 이렇게 얘기해봐야 네. 맞는 말인데 통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되냐?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민주당의 비전과 아젠다와 유능함을 보여주는 순간 네. 대비 효과로 그들의 무능함은 그냥 드러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두움을 물리칠 때 더 큰 어두움을 갖다가 싸우지 않잖아요. 네, 네. 그냥 전기를 딱 켜는 순간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이 확 물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들의 무능함, 준비되지 못함을 입증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유능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민주당은 좀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슈 파이팅 내지는 선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네.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전면에 좀 세워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좀 얘기도 좀 하고 네. 선대위에 선대위원장님들 많으시잖아요. 다 전문가들이시고 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 그런 분들이 방송도 더 많이 나오시고 네. 더 많이 본인들의 그 당의 이런 전략과 정책들을 더 시원하게 더 많이 설명할 네.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차 토론 때 김문수 후보의 존재감보다는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이 더 컸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김문수 후보는 오늘 어떻게 나올 거로 전망하십니까? 김문수 후보는요, 뭐 이렇게 누가 써주는 거를 읽는 거는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토론에서 어떤 주도권이나 네. 어떤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는 너무 좀 역량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경기도지사로 활약했을 때도 벌써 10년이 더 되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 네. 도지사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시대와 너무 안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뭐 본인 시간 다 쓰기는 쓰겠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네. 유의미한 존재감이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저는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김지호 대변인, 그 권영국 후보의 존재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 네.
권영국 후보의 존재가 이재명 후보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권영국 후보가 진보의 아젠다, 진보의 가치를 토론에서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중도, 약한 보수의 그런 존재감이 더 빛났죠. 네. 처음에는 그런 예상까지는 못했는데 저는 권영국 후보가 이번 선거 전에 뛰어듦으로 인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 뭔가 좀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권영국 후보가 토론회에서 공격도 잘하고 방어도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세게 검증하지 못하는 것, 세게 네. 주장하지 못하는 것도 권영국 후보가 주장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뭔가 좀 중화되고 네. 뭔가 진보의 아젠다를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의 존재가 오히려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네. 자,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렵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 힘든 상황, 네. 작년에 비해서 뭐 11% 정도 매출이 낮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근데 오늘 주제 중에는 연금 개혁에 대한 것도 있고 의료 개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자,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분야에 대한 예측을 혹시 하신다면? 근데 이제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모수 네. 합의까지는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개혁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누군가가 하나의 주장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금을 뭐 없애고 그렇죠. 이준석 후보 말대로 구연금 없애고 신연금만 하자. 그 돈이 더 들어가요. 네. 그건 이미 다 입증된 보고서들이 수두로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떤 연금 문제까지도 정쟁화해서 세대를 가르고 어떤 분쟁과 갈등을 더 조장시키는 방식으로는 네. 연금 문제 해결 못한다. 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구조개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받아가야 될 사람은 많은데 네. 결국은 연금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더 이게 문제되는 거고 젊은 세대들은 연금을 납부하면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죠. 우리 사회의 압도적인 생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나야 더 나눌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연금 문제든 뭐 의료 문제 다 할 텐데 뭐 의료 문제는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연금 문제와 경제 문제를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전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AI 혁명, AI 혁신 전 이 부분을 조금 더 가속화해서 네. 압도적인 생산량으로 대한민국의 좀 막힌 혀를 네. 뚫어내는 아주 파지티브한 방식으로 좀 네. 혁신적인 방안들을 좀 많이 제안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라는 게 진짜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꼭 여기에 세 가지 주제 말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까 기본사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또 이재명 후보가 좀 주도적으로 할 만한 사안이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의료 개혁 관련해 의료 갖고 지금 사실은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렇죠. 네. 의대 정원 문제랑 의료 개혁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 시스템 자체를 다 붕괴시켜 놔 버려 가지고 지금 네. 사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료 개혁에 대한 꿈, 네. 그다음에 정책 능력, 유능함을 보여줄 부분이 또 전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 부분을 추진했을 때 조금만 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정책을 다듬어 추진해도 네.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을 일이거든요. 이 분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최초로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네. 성남에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네. 그래서 의료 개혁 그다음에 공공의료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깊고요. 경험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의료 개혁 관련해 가지고 정말 활발한 토론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토론은 뭐 긴장도 되고 또 시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전에 참여를 했고 물론 이준석 후보도 참여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이제 토론에 집중한다고 해서 참석을 하지 아, 않았습니다. 그분은 진짜 좀 집중을 더 하셔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토론에. 자,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어떤 오늘 토론에 임하는 마음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전투형 노무현이라고 아, 그렇게 호칭하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개인적인 접전은 없지만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정치인이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다 같은 후보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대통령이 이미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 사람들이 세 명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측면에서 네. 잘 듣고 포용할 건 포용하고 오해가 있는 거는 따끔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사실은 뭐 지금 뭐 지지율이 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국민 대다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면 토론 과정 자체가 네. 물론 경쟁도 되겠지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는 네. 그런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태도는 포용적으로 취하지만 네. 오해가 있고 뭔가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개혁이 사회 분야에서 네. 저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회 분야니까 뭐 의료, 연금 다 중요하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해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마련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요, 우리가 따져 물어봐야 될 게 그 후보의 언론관, 네. 그리고 그 후보의 검찰관, 이건 따져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늘 저는 이슈가 혹시 시간이 되면 네. 반드시 저는 물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국민들이 네. 검증을 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오늘 봉하마을 가가지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네. 뭐 자기랑 이렇게 비유를 하던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노무현 대통령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분입니다. 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사람답게 대접받자라는 뜻일 텐데 네. 이준석 후보는 사람의 층위를 나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학고 얘기 항상 하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선거 중독, 본인은 언론 중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맨날 신문 일면 얘기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정치 안 했거든요. 네. 뭐 선거에서 이기기만을 위해서 본인을 나 선거 중독자다라는 말 한 적도 없고 언론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과 싸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는 기득권의 막내예요. 음. 그 명태균 이슈 뭐 다시 강조 안 하더라도 그냥 네, 네. 옛날 김무성, 뭐 이정현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던 수법하고 그냥 나이만 젊어졌다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도 여러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네. 반기득권의 노선을 걸은 맏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시대 기득권의 막내가 어떻게 반기득권의 맏형에 대해 가지고 사실 족보가 우리 형 같아. 이거 길이 다르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의 길을 가는 게 맞다. 자꾸 노무현의 길을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내용이 다르다. 전 그 네. 부분은 좀 오늘 지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의 길은 윤석열의 길 아닙니까? 뭐 윤석열의 길에 지류 지천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반기득권의 맏형의 길과 기득권의 길을 막내로 쫓아가는 그 길이 달라요. 방향이 동과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노무현 대통령의 서사만을 끌어다 쓰는 것은 남의 논에 있는 물을 자기 논으로 갖다 대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저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오늘 또 특히나 오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16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얘기해 볼 값어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도 오늘 토론에서 노무현 정신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을 그럼요. 보입니다. 예, 너무 아까 중요하죠.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장문을 올렸는데 저 이재명의 길을 만드는데 두 번의 큰 이정표가 있었다. 첫 번째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는 거. 그렇죠. 두 번째가 2006년 성남에서 시민운동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계기도 노무현 정신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가 사회 갈등 극복과 연금 의료 개혁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인데 사실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얘기하니까 네. 너무 정말 사회 개혁 관련해서 중요한 어젠다가 많아요. 근데 근데 저는 이제 우선순위 면에서는 언론 네. 개혁과 검찰 개혁이 우선순위에 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오늘 듭니다. 토론하면서 후보가 적절하게 이거를 어떻게 섞어가는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분 후에 2차 토론이 있겠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이 그동안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공식 선거일 시작일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선거일에 뒤집어진 적이 거의 없다. 그렇더군요. 자, 이거는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의 본질은 뭐다 이거를 이미 선거 초반에 분명히 인식한다는 그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라는 게 네. 그걸 통해서 뭐 일부 지지율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지하던 후보가 바뀌거나 순위가 뒤바뀌는 예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그 지지를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게 TV 토론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번에도 그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 국민들 네. 유권자들이 언제 후보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으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네, 네. 유권자의 한 60% 정도가 네. 선거 시작하는 일 전주 그래요? 전주에서 선거 시작일까지가 한 50에서 60%가 결정합니다. 오. 그리고 나머지 한 20%가 사전 투표 때 결정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전 투표가 지나면 사실상 네. 다 거의 마음을 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선거 시작일쯤에 결정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때 여론조사한 게 계속 진행될 수가 있다. 네, 네. 물론 사실은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네. 중도 유보층이 많다 보니까 선거 기간 내에 지지율 등락이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습도 좀 네, 보였어요. 네. 막 네. 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한 흐름이 출렁임이 적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결속력이에요. 응집력.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여론조사에 응했다고 해도 전 국민의 한 25%는 네. 투표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간절하게 결속력 있는 유권자층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데 네. 그 결속력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장애 집회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토론회라든지 서명 운동이라든지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하나의 단초가 되거든요. 내가 정말 떼양볕 밑에서 4시간, 5시간 네. 어떤 유세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랑 집에서 유튜브 3-4시간 본 사람은 그 투자한 기회 비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결속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네, 보태면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안 잡히는 층들이 있어요. 그게 네. 누구냐면 정치 저관여층. 그러니까 소위 네. 말하는 이제 중도죠. 생중도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투표는 하러 가는데 네. 여론조사 와도 생업이 바쁘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전 이번만큼은 조기 대선 보궐선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꽤 투표장에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이 무엇을 가장 우선에 놓고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겠느냐 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저는 내란 진압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이 선거가 왜 이루어졌고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이 선거를 치르고 또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위원장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만들 때 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동안에 본인들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것이지 어떤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걸러쓴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걸 국민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표심이 저는 거의 65대 35 네. 그 정도로 저는 갈라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그 표들이 또 많이 보태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여론조사가 못 잡아내는 그 중도의 표심 전 네. 그 부분도 선거 마지막까지는 좀 관건이니까 그래서 아마 전 아까 민주당의 그 골목골목 유세를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네. 그분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예, 더 만나고 네.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골목골목 유세 말씀하셨는데 공약집을 보니까요. 각 구에서 시군별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게 또 공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네.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바뀌었는데 네. 정말 우리 마을 공약까지 이재명 후보가
현수막으로 걸었더라고요. 네. 그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대선 때는 없지 않았나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지난 대선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었습니까?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 그런 골목 공약에 특화된 정치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저희는 뭐 타겟팅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권자들을 세분화해서 네. 그 유권자들이 원하는 공약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특화된 정치인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7분 후에 2차 TV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은 우리 동네 공약은 뭔가 이건 어디서 볼 수 있죠? 찾아보면 되겠죠? 네네. 이재명 현수막에도 후보의 있고 은평구 공약 이렇게 하면 네네. 나오는 홈페이지에도 거겠죠? 나와 있고 네. 현수막으로도 지금 다 게시돼 있습니다. 자, 이제 장미대선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죠? 이렇게 6월 3일 그렇죠. 장미꽃이 피는 때가 처음인데 투표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뭐 투표율이라는 게 네. 크게 대선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 속에 치러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총선보다는 높은 네. 수준이고 예년에는 항상 75에서 네. 78% 사이 네. 이렇게 좀 형성이 됐는데 뭐 지난 대선 78% 정도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뭐 78%에서 뭐 많으면 80%그 사이가 될 텐데 뭐 기왕 투표는 많이 하실수록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네. 80%의 투표율을 위해서 좀 더 투표 독려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왜냐면 이번에는 좀 걱정되는 거는 보수층에서 굉장히 투표 포기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전체적인 투표율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과연 80%까지 갈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그래도 뭐 어쨌든 투표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저는 한 78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유세를 청계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절박함인데 절실함, 절박함.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캠프에서는 좀 이완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투표율을 걱정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투표율. 일단은 이제 지난 대선에서 투표율이 네. 77% 정도 됐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한 아. 75%대 정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정통적인 보수층의 투표 포기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리고 그분들이 아예 요새는 네. TV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뉴스 자체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내가 보기 싫다. 네. 이 보수층 지지하는 것 자체도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다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은 분열하는 정치 세력에게 네. 표를 주는 그런 지지층은 없습니다. 지금 자 국민의힘 보십시오. 네. 홍준표로 갈라져 있죠. 한동훈으로 갈라져 있죠. 이준석도 아류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4분 오열된 게 국민의힘의 현 시점입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디 이렇게 내세울 만큼 자랑스러운 후보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도 그걸 아니까 그냥 한독수로 강제 단일화 하려다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의 투표 위반이 저는 투표 포기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 이완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네. 적극적으로 본인을 드러내놓고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잘 못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잘 짜여진 기갑 병단처럼 네. 정말 조직력을 가지고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 선거 운동을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실언도 나오거든요. 네.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해서 뭔가 좀 이슈 파이팅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조직력을 확보하면서 실제로 표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수 언론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이준석 후보 지난 2주 전에요. 네네. 지지율 한 자릿수 나올 때 중앙일보가 빅3 후보라고 써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민낯이에요. 전 정말 나쁘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소수, 그러니까 과소에 대표되는 자들을 과다대표되게끔 뻥튀기해서 아주 큰 유령처럼 네. 보이게끔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보수 유권자들이 그렇죠. 투표하러 갈 맛이 생기니까 네. 사실 저는 보수 언론이 지금 투표 참여 운동을 위해서 많은 여론을 우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 써주고 있다고 봅니다. 기대감도 심어주고 네. 어떻게든 투표장 끌어내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 가상한 노력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왔고 자발적으로 응원봉을 들었고 자발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냈던 그렇죠. 그 국민의 힘을 네. 저는 끝까지 믿을 거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결국은 승리해낼 것이다. 그럼요. 결국 국민이 네.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시청하면 좋을지 김주호 대표님.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억강부약, 격차 해소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열정과 포부를 이번 토론회에서 극명하게 좀 보여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선거가 중반입니다. 여러분 TV 토론 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된 대통령이 누구인지 네.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오마이TV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보시고 댓글로도 함께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두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지금 많은 기대, 이 내란 진압의 선봉장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저는 보는데 네. 정치란 무엇인가? 이 정치 복원의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조금 더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네. 반정치의 민낯도 오늘 함께 좀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요, 저 같은 네.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네. 이게 전파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이 반정치가 뭔가, 왜 반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좀 네.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분 후 8시부터 KBS의 중계를 오마이TV가 받아서 함께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이 끝나면 10시부터 박진영 정치평론가 최진봉 교수님 오시고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또 이정은 민주당 의원 함께해서 누가 잘했나 다시 또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